안녕하십니까. 2023년 아워홈 대졸 신입공채 채용 설명회 오커리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아워홈 전사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채용 파트 김진아 파트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워홈에서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이번 채용 설명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부 웰컴 코너에서는 아워홈에 대한 소개와 채용에 대한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어서 2부 커리어톡 시간에는 모집 직무 전반에 대한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실시간 Q&A 시간도 있으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아워홈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아워홈이라는 회사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워홈은 1984년 LG유통 FS 사업부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아워홈으로 분리 독립 후 지금까지 약 40년간 맛이라는 한길을 꾸준히 달려온 종합식품 기업입니다. 우리나라 푸드 서비스의 역사를 선도해온 기업이기도 하고요. 또 꾸준히 업계의 리더 자리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2022년 기준 약 1조 8천억, 임직원 수는 약 1만 명입니다. 저희 아워홈은 급식 사업뿐만 아니라 외식, 식재, 식품 사업은 물론 해외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재무의 경우 코로나19로 2020년에는 매출이 조금 감소했습니다만 현재는 빠르게 회복하여 안정된 재무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는 A2 플러스라는 높은 기업 신용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워홈이 어떠한 성장을 해왔는지 간단하게 연역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워홈은 1984년 LG유통에서 식재 공급 사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1987년 급식 시장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고요. 2000년 아워홈으로 분리 독립 전까지 밀케어 사업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2000년 아워홈 분리 독립 이후 급식 분야 최초로 매출 1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더불어 물류와 제조 인프라를 바탕으로 식품, 외식 등을 아우르는 종합식품 기업으로 사업을 확장해 왔습니다. 또한 2010년부터는 미국, 중국, 베트남 등 다양한 해외 시장을 공략하며 기내식 사업 진출 등을 통해 글로벌 종합식품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품질과 안전, 위생에 대한 중요성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햇섭, ISO 등 30건 이상의 업계 최다 인증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우수한 제품력과 지속적인 고객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매년 50건 이상의 다양한 표창을 수상하는 등 꾸준히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워홈의 핵심 사업 분야를 소개하겠습니다. 아워홈의 사업을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급식 사업인 밀케어 사업, 두 번째로 식재 사업인 토탈 푸드 솔루션 사업, 세 번째로 식품 사업인 홈밀 리플레이스먼트 사업, 네 번째로 외식 사업인 고메 플랫폼 사업, 마지막으로 해외를 담당하는 글로벌 밀케어 사업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지금부터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밀케어 플랫폼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케어 사업은 급식 사업으로 오피스, 산업체는 물론 병원, 휴게소 등 전국 650여 개의 다양한 사업장에서 하루 약 50만 명의 식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약 40년간 쌓아온 다양한 운영 경험과 또 직접 개발한 15,000개의 메뉴를 바탕으로 급식 서비스 업계의 리더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대한민국의 건강한 식문화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밀케어 사업은 타사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식당 내에 카페나 편의점을 제공하여 편의성을 높였으며 테이크아웃 니즈 증가에 따라 인더박스, 헬로이박스 등 무인 도시락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화 설비를 통한 로봇 서빙 등과 같이 스마트하게 생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밀케어 플랫폼 사업은 오피스, 산업체 등의 구내식당을 비롯하여 골프장, 리조트, 대학교, 호텔 등 고객의 니즈에 맞춰 다양한 곳에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재 사업인 토탈 푸드 솔루션 사업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아워홈은 합리적 가격의 식재 공급부터 맞춤형 전문 컨설팅, 다양한 교육 서비스 등 차별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식재 사업의 리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식자재 포털 사이트인 아워홈 TFS는 식자재 정보는 물론이고 급식, 외식 운영 노하우, 컨설팅, 교육 지원 등 특화된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자재 발주 서비스인 토스를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사용 가능하게 하여 고객의 편의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오로카 브랜드로 군부대 식재 납품까지 사업을 확장하여 브랜드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객 맞춤 컨설팅 서비스는 아워홈의 노하우를 고객에게 전파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운영 관리, 비용 절감, 메뉴 및 조리 컨설팅 등 고객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또 함께 성장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 사업인 홈밀 리플레이스먼트 사업입니다. 업계 최초 냉장 가정 간편식 출시를 시작으로 200여 가지 HMR 제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 요리사의 노하우를 통해 차별화된 최상의 맛을 담아 고객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HMR은 국, 탕, 찌개, 김치, 육가공 등 다양한 상품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선한 재료를 깐깐하게 따지고 맛과 영양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여 만든 제품들로 대한민국 가정 간편식 업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아워홈 HMR 제품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아워홈 몰인데요. 아워홈의 공식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정기 배송, 오투고 등 편리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 아워홈몰에서 저희 HMR 제품을 만나보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외식 사업인 고메 플랫폼 사업입니다. 아워홈 고메 플랫폼 사업은 차별화된 컨셉과 품격 있는 서비스를 통해 특색 있는 식문화 공간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키사라, 싱콰이어와 같이 고품격 요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파인다이닝, 버거헌터, 별미분식과 같이 현대인의 트렌디함을 담은 캐주얼 다이닝, 여기에 더하여 컨세션 사업, 컨벤션 사업까지 어우러져 아워홈만의 호스피탈리티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 사업입니다. 아워홈은 업계 최초로 중국,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였습니다. 2010년 식품업계 최초로 중국에 진출하여 북경, 남경, 광주, 연태 등 약 10여 개 도시 40여 곳에서 급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베트남에 진출하여 하노이, 박린, 하이퐁 등 8개 도시에서 급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불어 호텔 사업까지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미국의 기내식 기업인 헤이코를 인수하여 기내식 사업에도 뛰어들었습니다. 또한 2020년에는 미국 LA 공공기관인 USPS에도 구내식당을 오픈하는 등 북미 지역 사업을 확대해 나가며 글로벌 기업으로 활발하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1년에는 폴란드로 진출했습니다. 폴란드 단체 급식 사업을 수주하여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유럽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워홈은 해외 시장에서 K푸드를 전파하기 위해 앞으로도 거침없이 도전해서 글로벌 아워홈으로 도약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아워홈이 갖추고 있는 차별화된 인프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워홈은 선진화되고 우수한 물류 및 제조 시스템, 구매 시스템, R&D 역량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선 물류 인프라로는 동종업계 최다인 14개의 물류센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워홈은 경기도부터 제주도까지 전국의 물류센터를 통해 우리나라 어느 곳이든 배송할 수 있습니다. 식재의 위생과 품질 관리를 위해 콜드체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고객에게 최고의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노력을 통해 2019년에는 베스트 콜드체인 어워즈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아워홈의 제조 인프라는 전국 8개 거점을 중심으로 합니다. 또한 식품, 식재 전 분야를 햇섭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국내 위생 기준보다도 더욱 강도 높은 자체 위생안전 시스템을 통하여 언제나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설비 투자로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구매 인프라입니다. 전 세계의 식재 마켓을 확보하여 글로벌 소싱, 산지 직거래 등 전략적이고 앞선 구매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연간 약 1조 이상의 식재를 구매하여 국내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워홈 식품연구센터는 20여 년간의 식품 연구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카테고리의 식품, 그리고 푸드 서비스를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워홈 식품연구센터는 국내외에서 인정받은 최고 수준의 분석검사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재료 단계에서부터 모든 유통 경로에 걸친 품질 관리, 유해성 검사,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을 제공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짧지만 아워홈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셨을까요? 1부 다음 코너에서는 오늘 설명회에서 가장 중요한 아워홈 채용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워홈의 인재상부터 인사제도, 복리후생, 그리고 2023년 공채 소식까지 준비했으니까요. 지원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워홈의 미션과 핵심 가치입니다. 아워홈은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추구한다라는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도전과 혁신, 고객 중심이라는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최고의 푸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언제나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워홈은 멈추지 않는 도전으로 기존 사업은 고도화하고 또한 해외 시장 확대에도 박차를 가해서 명실상부한 글로벌 종합식품기업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자 합니다. 아워홈인으로서의 핵심 역량은 열정, 창의, 책임감입니다. 아워홈의 인재라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포인트인데요. 우리 지원자 여러분들은 이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열정, 창의, 책임감을 바탕으로 아워홈 프로는 리더십과 전문성을 갖추고 도전과 열정으로 최고를 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이 과정에서 자기관리, 업무관리, 조직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겠죠. 열정, 창의, 책임감을 갖춘 인재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인사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하반기 공채에서는 사무직과 연구직을 중심으로 채용을 진행합니다. 저희 아워홈은 수평적인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직급 호칭을 최소화해서 사원 그리고 책임으로만 구분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입사원 여러분들은 사원으로 입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 근무 시간은 근무지나 업무 스케줄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만 마곡 식품연구센터 기준으로는 8시 반부터 5시 반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무지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 아워홈은 담당 직무에 따라 마곡 식품연구센터, 강남 아워홈 빌딩, 그리고 전국에 근무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채용 공고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워홈은 여가생활 지원부터 학자금 지원까지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프레시 휴가, 의료비 지원, 외식업장 할인, 교육 지원 등 정말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자랑하고 싶은 복리후생은 리프레시 휴가입니다. 개인 연차와 별개로 연간 4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아워홈에서는 열심히 일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열심히 리프레시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금번 신입사원 공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신입사원 공채는 일반 전형, 장교 전형, 글로벌 탤런트 전형, DT 탤런트 전형 이렇게 총 4가지 전형으로 구분하여 운영합니다. 전체 일정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부터 12월 3일까지 약 2주간의 입사지원서 접수 기간을 가집니다. 마감 시간 임박해서는 서버가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꼭 사전에 여유 있게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2월 중에는 AI 역량 검사 진행을 하고요. 1월 중에는 PT 및 실무 면접, 2월 중에는 임원 면접을 진행하여 채용 검진 후 최종적으로 아워홈에 입사하시게 됩니다. 다만 글로벌 탤런트 전형을 제외한 타 전형의 경우 실무 면접 전에 사전 과제가 부여될 예정입니다. 일정은 운영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대상자분들에게 별도로 안내를 드릴 예정이고요. 또한 모집 전형별로 채용 프로세스가 조금 다릅니다. 이 점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형별로 조금 자세히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일반 전형입니다. 일반 전형은 내년 2월 입사가 가능한 4년제 대학 졸업 혹은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모집 직무는 디자인, MD, 영업, 경영기획, 연구, 마케팅, 물류, 제조, 경영지원, 사업지원 등이 있습니다. 정말 거의 모든 직무가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아워홈 신입사원에 꼭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반 전형은 서류 전형, AI 역량 검사, 사전 과제, PT 및 실무 면접, 임원 면접, 채용 검진 순서로 진행됩니다. 물류 직무는 1년간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면서 물류 전문가로서 훈련하는 기간을 가지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역 장교 전형입니다. 장교 전형은 내년 2월 입사가 가능한 2022년 이후 장교 전역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모집 직무는 MD, 영업, 물류, 경영기획, 경영지원, 사업지원 등이 있습니다. 전형 절차는 앞선 일반 전형과 동일한 프로세스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장교 전형에서도 직무 선택의 폭이 꽤 넓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역 장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탤런트 전형입니다. 글로벌 전형은 내년 2월 입사가 가능하며 영어 활용 능력 보유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영어 활용 능력은 네이티브 수준의 영어가 가능하며 다음 중 한 가지 이상 해당하여야 합니다. 해외 소재 대학 졸업자, 해외 중고교과정 이수자, 토익 스피킹 AL 혹은 오픽 IH 레벨 이상 성적 보유자고요. 어학 성적은 채용 공고 마감일인 12월 3일 기준으로 2년이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모집 직무는 글로벌 MD, 해외 사업 관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탤런트 전형의 채용 프로세스는 조금 특별합니다. 바로 서류 전형을 면제한다는 점인데요. 서류 전형 없이 AI 역량 검사, 실무 면접, 그리고 어학 테스트, 임원 면접, 채용 검진 순서로 진행합니다. 어학 능력 우수자가 대상인 만큼 어학 테스트가 별도로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류 전형은 면제이지만 입사 지원서는 추후 면접 시에도 중요한 평가 자료가 되기 때문에 성실하게 작성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DT 탤런트 전형입니다. 내년 2월 입사가 가능한 4년제 대학 졸업 혹은 졸업 예정자 중 DT 역량 보유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직무는 IT 운영, 웹 개발, 데이터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DT 탤런트 전형도 앞선 글로벌 탤런트 전형과 마찬가지로 서류 전형을 면제합니다. 다만 DT 역량 우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해당 분야와 관련된 사전 과제가 주어질 예정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형 외에도 외국인 분들을 위한 외국인 전형도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워홈 채용 홈페이지에서 외국인 전형 공고를 참고해 주시고 많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식당이죠, 그쵸? 와, 오, 맛있겠는데? 오, 이거 봐, 이거. 바로 조리를 해서 이렇게. 고맙습니다. 와. 저도 회사를 진짜 많이 돌아다녀봤지만 다르다, 진짜. 다르죠? 미쳤네, 맛있다, 진짜. 술은 안 팔죠? 안녕하세요, 철수입니다. 저는 여기 마곡에 나왔습니다. 마곡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저는 그 연봉 영상, 마곡편. 오늘은 저희가 아워홈에 나왔습니다. 아워홈. 급식. 근데 그 아워홈이 급식만 하는 회사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물이 이거예요. 근데 제가 리뷰를 봤는데 평점 2.4점. 장점이 와. 월급은 당연히 나와야죠. 월급 당연히 나와야 되고. 안녕하세요.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아워홈에 21년 하반기 신입 공채로 들어와서요. 채용 파트에서 신입 공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윤지연 사원입니다. 그럼 어디로 한번 저희 가볼까요? 전시관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전시관인가요? 이렇게. 요거는 약간 아워홈 소개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거 말 나온 김에 아워홈 소개 좀 한번 해볼까요? 저희가 1984년 LG유통 식품서비스 사업 부문에서 식재 사업이랑 단체 급식업을 시작으로 했고 식품 그리고 해외 사업도 하고 있고요. 푸드테크 쪽도 요즘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해외 사업이라는 거는 뭐를 만들어서 외국에 파는 거죠? 중국의 급식 시장에 진출을 했고요. 미국이랑 뭐 베트남, 폴란드에도 해외 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 급식업체 우리가 아는 데가 아오홈, 저기 S사, 또 C사 이렇게 C사, 기억이 나는데 네. 누가 제일 잘 나가나요? O사. 여기는 약간 사물함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저희가 이 야심차게 준비한 오투고 픽업 서비스인데요. 원하는 제품을 언제 어디서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는 픽업 서비스 공간입니다. 직원들이 이용하는 서비스인 거죠? 네, 직원분들도 이용할 수 있고 인근에 계신 직장인분들도 실제로 많이 오셔서 그냥 집으로 배송 받으면 안 돼요? 주문은 그럼 보통 어디서 하죠? 아웃몰에서 이용할 수 있고요. 일단 물품 한번 찾아볼게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니 이거예요? 엄청난데요? 가장 히트 상품인 제품들로 다 준비를 해봤는데요. 사보텐 가츠동 이것도 되게 잘 나가는 제품 중에 사보텐 이거 돈가스 집 아닌가요? 아, 네, 맞아요. 사보텐이랑 네. 온더고 이렇게 맛있겠다. 렌즈에 그냥 돌려 먹으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맞아요. 온더고 말고도 신제품으로 나온 부시방가. 갑자기 홈쇼핑 됐어요. 마지막으로 저희 또? 신카이 짬뽕이랑 간짜장도 HMR 제품으로 나와가지고 와, 드셔보시면 미쳤다. 진짜 맛있습니다. 아 여기 또 다 전시가 돼 있네요. 아, 네, 맞아요. 이런 것들은 그 직원들이 구매 가능한 건가요? 네, 바로 RF 포인트로도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RF 포인트가 뭐예요? 아웃몰에서 RF 포인트가 지급돼요. 그 포인트로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종류가 정말 많네요. 그래서 HMR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냉장 HMR 제품을 최초로 출시를 했고요. 이거 70%다 이거. 이거 얼마죠? 여기가 이제 그 회장님. 지수구작 회장님의 추모 공간이고요. LG 반도체 이게 그 하이닉스죠, 그렇죠? 하이닉스 전신. 자, 1층은 다 본 것 같은데 이제 어디로 가면 될까요? 1층 라이브러리 공간이 저희가 또 있는데요. 와, 이게 도서관이에요? 아, 네. 무료로 책도 읽고 회의실로도 요즘 쓰고 있는 공간이거든요. 아니 회의실로 쓰면 책 읽기 좀 눈치 보일 것 같은데. 그래서 1인용 공간도 따로 있거든요. 여기서 업무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맞아요. 뭐 잠을 자거나 아니면 잠을 잔다고요? 저희 2층에 관능 검사를 이제 하러 갈 건데요. 관능 검사란 게 뭐죠? 제품 출시되기 전이나 뭐 후로 해가지고 소비자 반응을 보는 맛보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외형, 외관부터 실제로 맛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뭐지? 김치찌개인가? 저희가 사보텐하고 콜라보한 제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오. 그중에 가츠동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제가 네. 직원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하고 있는 거. 저도 그럼 앉아서 한번 네네, 해볼까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거예요? 네. 지금 전자레인지에 바로 데워서 나온 거죠? 네네. 자,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또 이런 거 먹는 겁니다. 이거 안에가 차가운데. 뜨거. 조심하세요. 0점 줬어, 0점. 이상한 냄새나 맛이 있습니까? 이상한 냄새나 맛에. 직무가 어떻게 되세요? 조직문화 파트에서 조직문화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오홈의 조직문화 어떻다고 생각하시죠? 젊은 문화로 조금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여기 리뷰 사이트 가서 보니까 평점이 2점 되더라고요. 단점 하나 평가하면 뭐가 있을까요? 2.8을 좀 더 업시켜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조직문화팀 까는 거 아닌가요? 저희 그럼 이제 사무실 공간 한번 구경시켜 드릴 건데요. 건물이 총 몇 층이죠? 총 8층까지 있고요. 그리고 저희 루프탑도 있습니다. 거기 이제 쉴 수 있는 공간인가요? 네, 맞아요. 한번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송이라고 또 저희가 인사 습관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직 문화여가지고 입문 교육 받았을 때부터 인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실 분위기가 되게 시끌시끌하고 보통 되게 조용하거든요. 소통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좀 느낌이 들어요. 반갑습니다.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류본부 관리팀에서 심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올해로 2년차 허건구 사원입니다. 어떤 거를 보통 심사하시는 거죠? 다양한 점포들에서 발생하는 그 물류 비용을 분석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 신입으로 입사하신 건가요? 전 직장이 있었어가지고 전 직장을 그만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워라벨이 좀 아오홈은 어때요? 개인 연차 이외에 하기 휴가로 4일 정도의 추가로 휴가가 나옵니다. 1년 중에 아무 때나 사용해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19일이네? 신입 기준으로 쓸 수 아. 있는 연차 휴가가. 네. 이런 점은 아쉽다 이런 게 있을까요? 아직까지 좀 느낀 단점은 좀 없고 아쉬운 점을 들으려면 누구한테 들을 수 있을까요? 이분인가요? 반갑습니다.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농산MD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오근희입니다. 농산물을 구매를 하는? 맞습니다. 원래 그럼 MD로 입사를 하신 거겠네요, 그렇죠? 저는 처음에는 식품 영업 사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MD로 직무를 전환해서 업무를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영업이 많이 힘들었군요. 책상을 한번 보면은 이런 거 요즘 보기 힘든데 계산기가 있어요. 아무래도 구매 원가를 다루는 일이다 보니까 이런 쿠키 같은 것도 이거 숨겨놨어요, 그렇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저희 또 베이커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 이게 아우홈에서 만드는 거예요? 매일매일 아침에 매점에서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니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죠? 지금 4년 차. 생각보다 오래 다녔네요, 그렇죠? 입사할 때는 또 방에 들어가는 것까지 생각하면서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외 시스템 운영 및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최종선 신입사원이라고 합니다. 올해 입사하신 거예요? 4개월 차입니다. 4개월 차. 전공이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공학과. 또 IT 기업들이나 스타트업도 많을 텐데 아우홈을 선택해서 들어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다양한 산업을 또 경험할 수 있고 다양한 부서들과 협업할 수 있는 기회여서 궁금한 게 신입사원 초봉이 어느 정도예요? 그것은 비밀입니다. 아, 비밀? 어떻게 신입이 패기를 보셨을까요? 신입 초봉이요? 업앤다운으로 그럼 하겠습니다. 업앤다운으로 영끌 4,500. 4,500. 자, 연구센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이런 진짜. 아니, 이 건물에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상상을 못 했는데요? 실제로 층의 상당 부분이 연구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연구원분들도 되게 많이 재직하고 계시고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아까 봤던 건데 1층에서 진짜, 그렇죠? 요즘 핫한 제품이에요. 없어서 못 파는 제품입니다. 없더라고요. 들어오신 지 그러면 한 2년 됐습니다. 2년 되셨고 원래 전공이 그럼 뭐였어요? 저는 식품공학 전공했습니다. 식품공학. 네. 다른 회사들도 많은데 아우홈에 지원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다른 식품업계들은 B2C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소달량 제품들을 많이 출시를 하는데 저희는 급식이 모태인 회사이다 보니까 대용량 식재들까지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원으로서는 다양하게 제품을 개발해 볼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직원으로서 느낀 장점 하나를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는 결혼을 하면 네. 월급의 100%를 축의금으로? 재혼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할수록 좋은 건 대기업이잖아요. 네. 입사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뭐가 제일 중요해요? 면접에서는 이 회사에 들어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찾아봤는지를 어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아우홈의 제품과 트렌디한 아이템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미리 고민해서 많이 어필했던 것 같아요. 어렵네요. 연구실까지 받고 8층에도 메뉴 개발을 하는 공간이 있는데요. 키친 큐레이터 공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약간 이렇게 요리 수업하는 어떤 공간이죠? 실질적으로 메뉴 개발이 이루어지는 공간인데 타겟팅을 하고 기획팀과 협업을 해서 진행을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조리를 여기서 직접 하시는 거죠? 네네네. 9월 달에 입사를 했는데 책임님이랑 같이 들어왔거든요. 네네. 네. 책임님은 들으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저도 한 달 반밖에 안 됐어요. 아, 다른 데 있다가 네네. 와보니까 네네. 아우홈 어때요? 자유로운 분위기고 수평적인 분위기고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 나온 김에 진짜 장점! 기회가 정말 많다. 테이크아웃이나 대량조리나 비건, 뭐 트렌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돌아가면서 체험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이 굉장히 강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영상을 또 이렇게 지원자들이 많이 보고 있는데 한마디 해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우홈에 오시면 식자재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고 모든 나라 요리들도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지원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점심시간까지 조금 시간이 남았잖아요. 네. 푸탑 한번. 아니, 음악 좋은데요, 진짜 엘리베이터에서 음악. 좋죠? 가끔 혼자 있을 때 이렇게 춤추고 네, 그러시나요? 가끔 아무도 없을 때. 와. 아니, 진짜 마곡이 고층 건물이 없으니까 탁 트여 있잖아, 그쵸? 맞아요. 멍 때리고 앉아서 하늘 보고 하면은 그것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힘들길래 멍 때리고 하늘 쳐다볼까요? 가장 힘들었을 때. 지금? 여기가 이제 식당이죠, 그쵸? 네. 저희가 커뮤니티에다가 아우홈 간다고 네. 궁금한 걸 물어보라고 올렸는데 제일 많이 나온 질문이 점심 메뉴 뭐냐고. 와, 오, 맛있겠는데? 일반식은 A 코너, B 코너 이렇게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코너를 한 번씩 돌아다니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는 캘리스 랩 코너입니다. 저희가 아니, 이거 아까 댓글에 이게 뭐냐고 물어본 사람 네. 있었는데. 맞습니다. 이게 뭐죠? 500칼로리 이하, 단백질 27g 이상, 그리고 저당 음식으로 구성된 식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3가지 핏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슬림핏, 머슬핏, 케어핏은 이제 저당. 저도 사실 이거 구독자이기도 하고요. 진짜요? 그래서 저는 이걸 먹을 예정이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제가 또 진짜 소문난 빵순이거든요. 13개 종이 매일 나올 정도로 카페 베이커리 사업분도 되게 활성화되어 있는 편이고요. 하나하나 다 맛있습니다. 아니, 아까 그 캔디랩 건강식 먹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회식하러 가시죠. 오, 이거 봐, 이거. 바로 조리를 해서 이렇게. 고맙습니다. 와. 잘 먹겠습니다. 이게 이제 캘리스래. 오늘 메뉴 뭐죠? 비프 폭찹입니다. 이거는 일반식 파스타. 저도 회사를 진짜 많이 돌아다녀 봤지만 다르다, 진짜. 다르죠? 다르다. 미쳤네, 맛있다, 진짜. 술은 안 팔죠?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드셨나요? 너무 맛있어요. 역시. 이러려고 왔습니다, 진짜. 여기
여기는 어디죠? 플레이 라운지라고 임직원분들이 편하게 쉬시면서 아, 책임님! 이거 방향키도 같이 하셔야지. 아, 나 캐릭터를 다시 고르고 싶은데. 아, 캐릭터 탓을 한다고요? 이태원 좀 자신 솜씨인데? 이거 좋은 거예요? 아니, 오늘 저 촬영 어떠셨나요? 종합식품회사인 만큼 다양한 부서가 있다 하는 걸 또 체감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채용이 있다고요, 아워홈이? 11월 20일부터 진행할 예정이고요. 세 자리 대규모 신입공채인 만큼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 자리 수 이렇게 많이 뽑는다는 거는 좀 이례적인데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까요? 저희가 이번에 일반 채용, 장교 채용 외에도 글로벌 DT 역량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스페셜 탤런트 전형이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유의해서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 시작이죠? 11월 20일입니다. 11월 20일 면접 보고 이랬던 기억.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께 선배로서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클로징인가요, 이게? 맞습니다. 취준생분들은 우리 집으로 가자. 이 밥알이 살아있네. 맛있네. 짜장 소스가 따로 없는데도 간이 딱 돼 있으니까 이렇게만 먹어도 될 것 같은데요? 너 한 입 먹어. 네, 드디어 2부 오커리어 톡 시간입니다. 2부에서는 근본 신입공채 모집 직무에 대해 채용 담당자 천세미 책임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현직자와 함께하는 실시간 Q&A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Q&A 시간에는 사전에 접수 주신 질문에 우선 먼저 답변 드리고 또 지금 채팅창에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들도 추가로 답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도 질문을 댓글로 남기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 채용 담당자와 현직자들이 알차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직무 소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4년에 아워홈에 입사해서 교육 직무로 시작해 현재는 신입공채를 담당하고 있는 채용 파트 천세미 책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23년 아워홈 하반기 신입채용 모집 직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보이는 내용 보시면 신입 일반 전형의 모집 직무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중 빨간색으로 표기된 직무는 신입 일반 전형과 더불어 장교 전형으로도 모집하는 직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디자인 직무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자인 직무는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브랜드 컨셉,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 및 패키지 디자인을 하는 일반 디자인, 당사가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와 앱의 UI, UX 디자인을 하는 웹 디자인이 있습니다. 다음 MD입니다. MD는 아워홈의 급식, 식자재 유통, 외식, 제조 사업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식자재를 발굴하고 구매, 운영하는 직무로 주요 원재료 시황 분석을 통해 구매 전략을 수립하여 가격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재료비 및 제조 원가를 절감, 영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직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업입니다. 영업의 경우 영업의 대상에 따라 신규 급식 점포를 개발하는 급식 영업과 신규 식자재 납품업체를 개발, 운영하는 식재 영업으로 구분됩니다. 다음 경영관리 심사 직무는 부서별 손익을 산출하고 경영 실적을 분석함으로써 경영진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R&D 연구 분야에 오픈된 직무는 소재 연구, 미생물 분석, 연구 기획 직무가 있습니다. 먼저 소재 연구는 아워홈의 차별화된 맛을 구현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기술 연구, 상품 개발, 분석 연구 업무를 통해 고부가가치 플레이버 소재를 개발합니다. 다음 미생물 분석 직무입니다. 아워홈에서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모든 식재 및 완제품에 대한 기준 규격을 수립하고 검증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연구 기획은 R&D 조직의 연구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연구 전략을 수립하고 성과 관리, 프로세스 표준화 등 차별화된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직무는 마케팅입니다. 마케팅에 관심 있는 지원자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마케팅 분야에서 이번 채용을 진행하는 세부 직무는 콘텐츠 마케팅, 상품 기획, 마케팅 기획 3개 직무로 오픈되어 있습니다. 먼저 콘텐츠 마케팅입니다. 콘텐츠 마케팅은 제품의 세일즈 포인트를 파악하고
전반적인 콘텐츠를 관리하며 온사이트 배너의 카피라이팅 및 스토리보드 작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품 기획 직무는 B2B 니즈를 바탕으로 신제품 기획 및 전략 제품을 출시합니다. 마케팅 기획은 마케팅 전략 수립을 포함하여 일반 상품과 전략 상품의 행사를 기획하고 메뉴 품평회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이어서 물류 직무입니다. 물류는 물류 관리, 기획, 지원, SCM 운영, 물류 DT 이렇게 총 5가지 직무가 있습니다. 물류 관리는 물류 코스트와 배송 전략, 물류센터 운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재고 운영 전략을 수립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물류기획은 중장기 물류 전략 수립을 통해 물류 프로세스를 효율화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류 지원은 개선 포인트를 찾아내고 프로세스 설계와 적용을 통해 물류의 안정화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CM 업무는 수요 공급망을 개선하여 공급망 전체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류 DT입니다. 물류 DT는 최적의 물류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개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조 직무입니다. 제조는 생산관리, 설비관리 직무가 있는데요. 생산관리는 생산 전략 수립과 실적 관리를 통해 원활한 생산을 지원하고 공정의 운영 방향성을 제시하는 업무를 시행합니다. 설비관리는 제조 설비의 성능 저하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설비 관리를 통해 공정의 실적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영지원 직무입니다. 경영지원 직무는 크게 HR, 재무회계, 채권관리, 총무관리로 구분됩니다. HR은 우수인재의 영입을 위한 전사 채용기획 및 운영, 브랜딩을 담당하는 채용, 평가, 승진, 보상 등을 통해 인적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육성 계획을 수립하는 인사 기획 운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재무회계입니다. 재무회계는 회계, 자금, 세무로 구분되며 회계는 마감과 결산, 자금은 자금의 계획 수립과 집행, 세무는 법인세 등 세무관리 업무를 중심으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권관리는 여신 및 담보관리, 채권의 적정성 확보를 통해 채권의 부실화를 방지하는 업무를 합니다. 총무관리는 임직원들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적의 근무 환경을 구축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지원 직무입니다. 사업지원 직무는 크게 메뉴 제안, 사업 지원, 제안서 기획으로 구분됩니다. 메뉴 제안은 시장 동향 파악, 트렌드 분석을 바탕으로 신규 급식 시장 개발을 위한 메뉴 컨셉을 기획하고 개발합니다. 사업 지원은 시장 및 트렌드 분석을 통해 사업 전략을 수립하고 관리하며 제안서 기획은 신규 물건 수주에 필요한 제안서를 기획, 작성하고 제안서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통해 제안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입 일반 전형의 마지막 직무 3가지 남았습니다. 인테리어 및 주방 설비 직무는 효율적인 주방 설계와 유틸리티 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일을 하고요. 푸드테크는 급식 내 자동화 장비 개발 등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끊임없이 개선하고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마지막 프로세스 혁신 직무는 이러한 푸드테크를 도입하여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미래 가치를 확보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탤런트 전형입니다. 글로벌 탤런트의 경우 글로벌 MD, 해외 사업 관리 2개 직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MD는 글로벌 식재 구매, 신규 브랜드 발굴 등 다양한 구매 전략 수립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매출 확대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업 관리 직무의 경우 크게 심사와 전략으로 구분됩니다. 심사는 해외 법인의 사업 계획 및 경영 실적 관리, 수익성 분석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전략은 글로벌 비즈니스 확대에 따라 해외 법인의 사업 추진 방향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DT 탤런트 전형입니다. DT 탤런트 전형은 크게 IT와 데이터로 구분됩니다. IT의 경우 IT 운영과 웹 개발이 있습니다. IT 운영은 사내 시스템 관련된 프로젝트 관리부터 분석, 설계,
개발, 배포 및 유지 보수 등 IT 전반을 개선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일을 합니다. 웹 개발은 이커머스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고객 지향적 모바일 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 확대와 매출 향상에 기여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분석 직무는 회사 내부와 외부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또 주요한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23년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이 진행되는 아워홈의 전형별 다양한 직무에 대해서 안내드렸는데요. 나는 아직 목마르다. 아워홈 직무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아워홈 채용 노션 페이지를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직무 설명부터 자격 요건, 그리고 현직에 계신 선배님들이 미래의 동료인 여러분들께 드리는 깨알 메시지까지 지원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고 필요한 정보를 알차게 담았으니까요. 꼭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잠시 후 이어서 현직자와 함께하는 Q&A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규모 채용인 만큼 직무 또한 정말 다양한 것 같습니다. 네, 벌써 오늘 채용 설명회의 마지막 순서인 실시간 Q&A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곳에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릴 현직자 6분이 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각자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년도 공채로 입사를 해서 HR본부 채용 파트에서 채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형준 사원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0년 공채로 입사해서 지금 해외사업부 해외사 관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승민 책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푸드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하는 FSP 개발팀의 정기현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 분석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조우현 사원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홈 MKD 사업부에서 급식 영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지윤 책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플레이버 솔루션 팀에서 향미 소재를 개발하고 향기 성분 분석을 하고 있는 한아라 책임입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께서 올려주신 질문에 답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선 채용 관련 질문에 먼저 답변 드리고요. 직무 관련 질문으로 이어보겠습니다. 채용 관련해서 먼저 답변 드리려고 하는데요. 박형준 사원님이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고요. 전형 중 PT 실무 면접이 있는데 PT 면접에서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어떨까요? 네, 이번 저희 대졸 공채에는 이제 글로벌 전형을 제외한 일반 장교, DT 탤런트 전형의 경우 이제 PT 실무 면접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PT 면접의 경우 이제 사전 과제를 발표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PT 면접에서는 이제 사전 과제를 어떠한 논리 구조로 해석하고 결과를 도출했는지, 그리고 발표력과 그 완성도가 어떻게 되는지 위주로 저희가 평가할 예정입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DT 탤런트 전형의 경우 면접에서 기술 역량과 인성 중 무엇을 더 중요하게 평가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DT 탤런트 전형의 경우 이제 서류 전형이 면제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원 자격에 이제 IT 역량 그리고 데이터 분석 역량이 꼭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 역량은 무조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당사의 이제 인재상에 맞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술 역량이랑 인성 둘 중에서 어느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글로벌 탤런트 전형의 경우 어학 테스트 면접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나요? 네, 글로벌 탤런트 전형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전형과는 조금 다르게요. 어학 테스트가 있는데요. 이제 스피킹이랑 라이팅 테스트가 이제 별도의 면접관과 같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비즈니스 영어 역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직무 관련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해외 사업 관련 내용이어서요. 전승민 책임님께서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글로벌 탤런트 전형에 있는 해외 사업 관리 직무의 경우 직무 수행에 가장 중요한 역량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아무래도 해외 법인 관리나 신규 법인 설립 또는 지원 등을 하는 역할이다 보니까 현지의 상황을 잘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해외 법인 및 글로벌 클라이언트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중요시됨에 따라 아무래도 외국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해외 법인 파견 근무의 기회가 어느 정도 있을까요?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어느 정도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지금까지는 중국, 베트남 단체 급식 사업 중심으로 해외 파견 기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북미, 남미, 유럽 등으로 저희 아홈의 사업 영역이 확대될 계획이고, 사업 분야 또한 단체 급식뿐만 아니라 TFS 사업, 외식 사업, HMR 사업 등 한국에서 전개되는 모든 사업들이 해외에서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해외사 관리팀은 법인 설립 단계 초기부터 운영, 이슈 관리 등 많은 부분들에 있어 큰 역할을 할 것이고, 이러한 업무 경험들이 결국 해외 파견 근무의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IT 관련 질문이어서 정기훈 팀장님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T 탤런트 전형의 IT 운영, 웹 개발 직무의 경우 각각 신입에게 어느 정도의 기술적 경험을 원하나요?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모두 할 줄 알아야 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일단 저희 당사는 직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 그다음에 디자인, 그리고 웹 퍼블리셔, 그리고 프론트와 백엔드 개발자, 그다음 DBA, 그리고 시스템 엔지니어 등 여러 가지 직무가 있고, 여러분들이 오시게 되면 이런 여러 가지 직무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프론트와 그 백엔드를 같이 해야 하느냐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아홈 같은 경우는 백엔드는 C# 언어의 그 단넷 프레임워크 또는 자바 언어의 그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백엔드 같은 경우는 이런 기술 스택보다는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도가 중요합니다.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설계도 잘 되고 프로그램 개발도 잘 되기 때문에 신입보다는 보통은 3년차 아니면 빠르면 2년차 말 정도, 그 정도 때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럼 신입은 보통 이제 프론트엔드를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신입은 웹의 그 3대 요소인 HTML과 CS, CSS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역량이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특히 자바스크립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있는 학습을 통해서 깊이 있는 지식을 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관련 질문이어서 조우현 사원님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고요. 데이터 분석 관련해서 어떠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도움이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어떨까요? 네, 데이터 분석 자격증은 흔히들 많이 알고 계시는 ADSP부터 최근에 KT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자격증인 AIC까지 정말 다양한 자격증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중에서 빅데이터 분석기사 자격증이 가장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빅데이터 분석기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데이터 기획부터 분석 결과 해석까지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하고, 또 실기를 위해서는 R이나 파이썬을 활용해서 주어진 데이터를 자신이 원하는 형태에 맞게 가공하고 또 그거를 활용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빅데이터 분석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역량이 있다고 증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도 있어요. 데이터 분석 관련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지원이 가능한지, 또 실제로 지원하더라도 업무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질문 주셨는데요. 네, 최근에 주변에서 저한테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시긴 했는데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비전공자시더라도 충분히 데이터 직무에 지원이 가능하시고, 또한 이제 그쪽 분야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했다고 판단이 되시면은 실무를 진행하시는데도 문제없이 진행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HR 관련 질문이어서 박형준 사원님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고요.
최근에 HR 직무에 관심이 생기게 되었는데 관련 자격이나 경험이 없어서 막막합니다. 혹시 지원 시 관련 자격증이나 경험이 필수일까요? 또는 이러한 역량이 있으면 좋겠다 하시는 것들이 있을까요? HR 직무의 경우 관련 자격증이나 경험은 이제 필수 조건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공고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도의 이런 지원 자격은 따로 없고 이제 어학 우수자를 이제 우대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뭐 관련 자격증이나 인턴십 등 이제 인사 관련 직무 경험이 있으면은 뭐 이런 것들을 입사 지원서에 이제 녹여내서 이제 역량을 어필하는데 이제 충분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필요한 역량이라고 하면은 사실 뻔한 말씀이기는 하지만 이제 커뮤니케이션 역량도 우수하면은 좋기 때문에 내가 타인에게 이제 조금 관심이 많은 편이다 하면은 자유롭게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HR 직무에 관심 있는 지원자인데 인사 직무 지원 시 공인노무사 수험 경력이 있는 게 메리트가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어떤가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인노무사 자격증 취득이나 이러한 수험 생활 같은 것들이 이제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연히 공인노무사 준비를 하다 보면은 이제 HR 관련 지식들이 쌓이게 되고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를 하신 다음에 입사 지원서에 그런 역량들을 작성해 주시면은 크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영업 관련 질문입니다. 이지윤 책임님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같은 영업 직군에 있는데 급식 영업과 식재 영업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뭐가 차이점인가요? 네, 그 사내식당이나 학생식당 그리고 뭐 병원이나 푸드코트 등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단체 급식 서비스가 없는 곳이 없죠. 급식 영업은 이렇게 위탁급식이 필요한 다양한 고객사에게 저희 아홈의 노하우를 담은 차별화된 푸드 서비스를 제안하고 또 신규 점포를 확대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재 영업은 급식 사업장, 외식, 그리고 유통 사업장 등 식재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고객사에게 저희 아홈의 우수한 식재료를 알리고 또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영업 직무의 경우 운전면허 자격증을 필수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지 또 자차 보유도 필수일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네, 이 부분 많이 질문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영업의 경우에는 운전면허증과 또 자차 보유가 필수입니다. 자차는 아무래도 클라이언트들과 좀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게 되면 외부 미팅이 굉장히 많은데요. 영업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차 혹은 리스 차량을 운용을 해야 되고 또 자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회사에서 영업 활동금과 또 유류비가 지원되게 됩니다. 사실은 신입사원분들은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차가 꼭 입사 전에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입사 후에 이제 OJT를 받으면서 천천히 구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R&D 관련 질문입니다. 하나라 책임님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으로 R&D 분야 지원 시 자격 요건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연구 분야의 적합성과 전공 지식입니다. R&D로 입사를 하시게 되면 그동안 공부하셨던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개인의 역량과 또 조직의 상황에 맞춰서 그 연구를 확장을 해나가게 되는데요. 따라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전공 지식과 그리고 본인이 흥미를 가지고 탐구해왔던 연구 분야의 적합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R&D 분야 지원 시 연구 분야의 적합성을 많이 보는 편인지 아니면 연구 분야가 달라도 해당 분야를 잘 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지원자라면 뽑힐 수 있는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앞서서 연구 분야의 적합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요. 사실 학사나 석사 지원자의 경우에는 연구 깊이가 그렇게 깊지가 않기 때문에 입사하셔서 교육과 또 실전 업무를 통해서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전공 분야의 지식이 회사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보시고 그 부분을 어필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댓글로 받은 실시간 질문에도 좀 답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선정해 봤고요.
두 가지 질문은 저희 채용 담당자 박형준 사원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는 자격 요건 중 우대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면 지원하는데 많이 불리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네, 이 질문은 이제 많은 취준생 분들이 이제 항상 걱정하시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제 채용 공고상에 이제 지원 자격 필수 조건으로 되어 있는 내용은 직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조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이제 우대 사항의 경우 이제 말 그대로 우대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해당 사항이 없더라고 하더라도 이제 다른 부분, 다른 역량을 입사 지원서에 충분히 어필하신다면은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아워홈의 사내 분위기, 또 조직 문화는 어떤 편인가요? 네, 저희가 이제 다른 인사 담당자분들, 다른 회사의 인사 담당자분들이랑 조금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는 각자의 업무에만 신경을 써가지고 이제 팀원들이 모르는 게 있더라도 안 알려주는 분위기가 있는 회사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그리고 아이디어가 있으면 서로 공유하고 함께 고민하는 그런 문화가 이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이제 모두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조직 문화 잘 알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Q&A 굉장히 활발하게 알차게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벌써 온라인 채용 설명회를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2023년 아워홈 신입 대졸 공채 채용 설명회 오커리어 온 어떠셨을까요? 도움이 많이 되셨을까요? 저희 공채 이번에 12월 3일까지 입사 지원서를 접수받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 유튜브로 사업 투어 영상, 그리고 직무 인터뷰 영상, 또 노션 페이지 등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을 위해 많이 준비한 콘텐츠 꼭 확인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에